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보고 형상을 모델링 해볼 건데요. 현재 이 도면을 보면 탑뷰에서 본 뷰가 이 뷰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에서 본 뷰가 이 뷰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뷰에서 스케치 하나, 프론트에 스케치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두 개의 부분을 교차가 되는 형상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쉘 기능으로 속을 비워주는 형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서 나머지 추가 형상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를 시키는 방법에는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교차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컴바인 기능에서 인터섹트 기능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기능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프론트 뷰에서 본 형상을 스케치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프론트 뷰는 이 뷰겠죠. 그래서 라인과 아크와 라인으로 그려준 다음에 일정한 거리만큼 옵셋을 해서 스케치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기능으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프론트, 즉 XZ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파일 기능으로 기준이 되는 원점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라인의 끝점에서 MB1을 꾹 눌러서 아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에서 또 아크를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32라는 치수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축과 라인의 끝점을 선택을 해서요. 길이 값을 432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크기를 크게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요. 키보드 위의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치와 이 위치에서의 값이 100이네요. 그리고 이 R 값이 127이고요. 그리고 이 R 값도 127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R 값을 치수로 말고 형상 구속으로 주고 싶으시다면 이 아크와 아크를 선택해서 make equal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크의 센터와 이 축과의 거리가 25.4고요. 높이가 76 더하기 50이라면 12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의 센터와 Y축을 선택하고 25.4를 입력을 해주고요. 스케치 is fully defined로 정의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2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전히 정의가 됐으면 이때 옵셋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서 해당 옵셋을 하기 위한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값을 76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로 해주시는데요. 이때 persistent relation이 생성이 되지 않았대요. 세팅 부분에 가보면 create persistent relation 체크 꼭 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커브 선택해서 리버스로 76mm만큼 옵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라인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론트에서의 스케치는 완성이 됐고요. 스케치 is fully defined로 정의가 됐으면 피니쉬를 눌러서 스케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다른 스케치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스케치를 다 완성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해서 이번엔 탑뷰인데요. X, Y 평면을 선택해주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프로파일로 라인과 아크를 그려줄 건데요. 오리진 포인트에서 라인을 찍어 주시고요. 라인의 끝점에서 아크의 끝점에서 아크 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과 이 라인의 끝점은 마찬가지로 432고요. 아크는 127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크와 이 아크의 값은 같다라고 두시고요. 이 아크와 이 라인의 탄젠트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치수 이 라인과 축을 선택해서
5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줄게요. 자, 아직 4개의 커브가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센터와 축가의 거리가 218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입력하는 순간 스케치가 완전히 정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옵셋 커브를 선택을 해서요. 커넥티드 커브로 커브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51mm만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라인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피니쉬를 눌러서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2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을 눌러서 해당 커브를, 프론트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는 어차피 교차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넓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익스트루드로 선택을 해서 이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는데 지금 불리언이 서브트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섹트로 바꿔서 OK를 해주시면 이 두 개의 스케치 평면이 교차되는 부분으로 익스트루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의 인터섹트 말고 컴바인의 인터섹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4번을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인터섹트가 아니라 넌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두 개의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트림 바디 밑에 인터섹트라고 있고요. 순서 상관없이 교차가 되고자 하는 바디를 타겟 바디와 툴 바디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인터섹트 기능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두 개를 하이드를 시켜주고요. 쉘 기능으로 6.3mm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원래는 블렌드를 먼저 주고 쉘 기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블렌드가 바깥에 9.5고요. 안쪽으로는 3.1로 되어 있는데 먼저 블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눌러서 9.5라는 R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두 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서 쉘 기능으로 속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쉘 기능으로 사용을 할 때 도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두께가 6.4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쉘 기능으로 쉘을 생성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값을 6.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바깥에 블렌드 값이 들어가면서 안쪽 블렌드 값도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에가 3.1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탭에 메저에 가보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면을 선택을 해보면 R 값이 3.1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R이 3.1이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엣지 블렌드를 넣지 않고 쉘을 먼저 했을 때 블렌드를 2번 넣어 주셔야겠죠. 9.5 그리고 안에 3.1 2번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쉘을 먼저 했다라고 하시면 엣지 블렌드로 바깥의 부분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9.5로 넣어 주시고요. 이때 엣지 블렌드를 쉘 피처 앞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쉘보다 앞에서 생성한 블렌드가 먼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도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처럼 형상이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와 익스트루드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